안녕하세요. 홍수학입니다. 11월 16일 수요일 내 관심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의 그 키워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법을 좀 시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카카오 화재 이후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관련 종목으로 이제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 폴란드 미사일 뭐 뉴스가 있었는데 가뜩이나 지금 시장이 급상승해가지고 위에서 지금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데 조금 위태한 자리에요. 전에 그 정고점 부근이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불난집에 이제 부채질하는 꼴로 이제 이런 뉴스가 좀 떴었죠.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일본 왕자가 이제 내일 오는데 내일 와가지고 얘가 이제 뭐 새롭게 뭐 결정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이제 실무자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일주일, 이주일 전부터 와가지고 많은 얘기가 오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중요한 내용을 공표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인할 거 있으면 사인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종목이 이제 들썩거리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따라가진 않을 거예요.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는 초기에만 잠깐 좀 했었고 이후에는 좀 하지는 못했는데 내일 거의 끝물 아닙니까? 이제 거의 이제 재료 소멸 그런 분위기로 이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사우디 왕자가 이제 뭐 한국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들렸다가 뭐 일본도 가고 동남아 한 바퀴 도니까 동북아를 이제 한 바퀴 도니까 이제 그런 일정이 좀 있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벌써 그리고 오늘 수요일이고 그러면 내일 목요일 내일 지나고 나면 벌써 또 이제 주말이 다가오니까 이번 주는 좀 코스피나 코스닥의 조정 같은 경우를 좀 염려를 좀 해두고 그동안에 혹시라도 내가 담아두지 못했던 대형주 2차전지 뭐 대형주 뭐 대장이나 아니면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같은 것을 좀 담아보는 그런 부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하게 테마주를 이렇게 이제 조정받을 때 테마주가 들썩거린다고 이런 구간에서 테마주를 무리하게 따라 하시다가는 오히려 더 손해가 날 수도 있다. 놀릴 때 대형주 매매하시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관심주 같은 거 좀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이렇게 본인이 보시는 종목 중에 좀 이렇게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매매를 같이 하시는 거는 뭐 상관은 없는데 혹시라도 이제 그 매수를 하시면은 제가 그 매도 계획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려드리잖아요. 그렇게 매도 계획도 같이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굳이 뭐 저랑 같이 가실 필요는 없고 매수와 매도 계획은 무조건 갖고 계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코스피 종합을 좀 보면은 현재 자리가 지금 3일째 하나, 둘, 셋, 3일째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갭 구간이 좀 밑에 있는데 확실히 이제 전고점 여름 여기 부근이니까 좀 이렇게 위태위태하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오늘 같은 경우는 꼬리를 달아가지고 2450을 지지를 좀 해주기는 했는데 그래도 모르니까는 여기 11선 깨가지고 이렇게 한번 내려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응이 되니까 저런 거 없이 그냥 올라가면은 땡큐고 하지만은 시장은 일단 그렇게 진행이 좀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좀 이렇게 염려를 하고 가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매매 동향을 좀 봐도 오늘 그 결론은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 정도 해서 순매수로 지금 전환이 되긴 했는데 장중에는 그래도 거의 마이너스 2천억까지 해서 내내 눌려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폴란드 미사일이 이제 그 러시아에서 발사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환율이 조금 돌아오고 나서 이제 막판에 좀 이렇게 이 정도 들어온 거죠. 하지만 내일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보고 개별 종목을 먼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뭐 이런 위메이도 오늘 안 갔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관심 끄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동제약이나 알테오젠, 소마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형 종목이었고 이 알테오젠하고 레고캠, ABL 바이오, 이 바이오 3대장 얘네들이 다 같습니다. 수익이 나면은 매도를 통해서 이익 실현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놀릴 때 다시 접근하는 거. 그리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일동제약이 여기 못 갔죠. 이렇게 이 부분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상한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뭐 돌파 안 해주면은 뭐
힘이 없다기보다도 일부러 안 간 거예요. 여기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일부러 하루 쉬었다? 잘 모르겠어요. 뭐 내일 다시 갈 수도 있는데 상승할 때 따라가지 않으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여름에도 물론 이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던 거는 뭐 일본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약이 이제 그 승인이 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허가를 우리 쪽에서 내는 게 아니라 일본에다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재료를 올리고 있는데 물론 수급이 좀 들어와서 지금 보고는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조정받는데 적지 않은 물량이 좀 나왔다. 그래서 일동제약도 이 조정 국면에 굳이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STX. 자, 이 현상을 갔어요. 오늘 이 현상을 갖고 일봉상으로 보면은 일단은 5,500원 돌파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갭 상승 이후에 소화 물량이 나와서 그걸 받아주고 나면은 다시 올라갈 거라고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400원을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오늘 상한가를 갈지는 몰랐습니다. 상한가를 갔네요. 오늘 이게 뭐라고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좀 넓게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정도 물량을 매매를 통해 가지고 상한가를 가면은 내가 이제 이 물량을 털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에서 이런 구간에서 어디서 될지 모르지만은 이 거래량이 더 많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는 올라갈 때 이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이제 가죠. 위에서 이제 사게 그런 부분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좀 매매를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정도까지 노리고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상한가에서 절반 이상 물량을 좀 줄여놨고 혹시라도 내일 갭 상승을 하고 나서 조금 한 10분이나 뭐 이렇게 좀 지켜보기를 할 텐데 거래량이 생각 이상으로 좀 많이 터진다 위에서 그러면은 전량 매도하고 어차피 주말이 또 지나기 때문에 이 니켈 관련된 종목이 또 갈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조정을 받아야지 가는 거지 여기서 얘가 쉬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각도를 세우면서 갈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내일 웬만하면은 물량을 대부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조정받으면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켈 가격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아무리 니켈 가격이 내일 뭐 50%가 오르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지금 하나, 둘, 내일까지 오르면은 막 여기서 밑에까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7,000원까지 가면은 70%가 넘는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욕심부리면은 매도 타이밍도 놓치고 약간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는 수익은 감사하게 이제 먹으면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아 데이터. 모아 데이터. 우선 이게 말씀드리는 거는 얘는 여기 권리락 보이시죠?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그 여름에 상승할 때 무증 1대5인가 해도 5배로 해가지고 해먹고 내려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는 여기 이 라인은 완전히 악성 매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요 한 4,000원 언더 있잖아요. 여기 하한가 이제 찍혔던 날이 무중이 받았던 날이에요. 요 날. 좀 지저분한데 이날입니다. 8월 8일 월요일 날 요게 무중이 다시 들어온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다가 완전히 이제 떡 실신한 그런 날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눌려 있다가 그래도 그 이후에 이 구간 2,500원 부근을 오늘 상한가로 돌파를 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이 갭상승이 어디에서 시초가가 지금 어디서 시작이 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같이 그 STX처럼 이 빈 공간을 노려가지고 더 뽑아줄 것이냐, 아니면은 잠깐 들었다가 확 내려 꽂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봐야 돼요. 근데 이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 구간이 굉장히 일반적인 매물이 아니라
악성 중에 악성이죠, 이거. G2 파워랑 비슷한 구간에 있는 이 매물대들. 얘네들을 굳이 지금, 저 이슈 하나 때문에 구하러 갈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내일 갭 상승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면 절대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고 충분히 눌려서, 잠깐 올라가더라도 더 충분히 눌려서 조정이 받을 때까지, 확인이 완전히 될 때까지 거치고 나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저도 굉장히 좀 이렇게 10시 반 이후까지도 볼 거예요. 그 이후에 굉장히 탄탄하다 생각이 들면은 그때 어떤 기준 하나를 잡고 매수해서 이제 얘를 이제 뭐 그 손절 라인 하나 잡고 나서 들어가는 거지, 아침에 이제 뭐 급하게 막 움직인다고 해서 절대 따라가지 않을 계획입니다. 뭐야 데이터. 두 번째는 성우 하이텍입니다. 성우 하이텍. 한국 소개는 좀 이따 보고, 성우 하이텍 지금 6,200원 언더에서 일단은 소량 보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여긴데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락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6,200원 언더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많이 잡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6,000 여기 125원을 깨가지고 6,000원 깬 것까지도 봤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6,000원 깰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막판에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려놔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기 하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뜬금없이 내일 여기서 좀 이렇게 갭 상승으로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유지를 못하고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갭 상승해서 유지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오늘 보유한 물량은 전부 다 매도를 할 거고, 다시 최소 6,000원 이하, 6,000원 이하에서 자리를 잡는 것을 보고 좀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면은 금요일날 뭐 종가에 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자동차가 잡혀갈 때쯤 다시 보도록 할게요. 느낌이 굉장히 그 개인들 매매나 아니면은 뭐 동호회나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좀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털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기술. 내일 저거죠. 이제 그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한전기술이 드디어 움직였어요. 여기 종가상으로 봤을 때 상한가를 넘어서서 65,000원을 넘어서서 지금 69,000원 라인을 한번 터치를 다시 한번 해줬거든요. 좀 이렇게 손이 설득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종가상에 여기를 좀 이렇게 넘어서는 느낌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날 흐름을, 내일 흐름을 좀 보고 나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한전기술, 그 다음에 G2파워, 두산 에너빌리티, 개인 물량이 굉장히 많이 물려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었다가 다시 한번 또 추격 매서 있고 막 따라오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내리 꽂을 수 있는, 왜냐면 내일 이벤트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지켜는 보되 무리하게 매매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게 애매한 구간입니다. 아예 올려놓던지, 여기 위에 상방 2만원 이상까지 올려놓던지, 아니면은 다시 내려왔다가 찍고 가든지 그런 구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2파워 무중 구간 5배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원 이상으로 올려놓기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G2파워입니다. G2파워.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한국 석유인데, 오늘 잠깐 조금
들락날락 거리기도 하고 어제 그 실적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물론 예상은 영업이익을 70억 정도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3분기 영업이익 43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이제 비슷하고 그 정도로 유지를 좀 해주고 있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그 원유 가격이 조금 들썩거리면은 잠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좀 보고 나머지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솔루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지금 47,500원이죠. 여기가 그 매수 구간으로 지금 적용이 돼서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좀 돌파를 기대했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면은 또 기대했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걸 지금 얘가 지금 몇 번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지금 가겠죠. 이 정도까지 지금 했는데, 여기에서 방향을 외출도 잘 나오는데 하락으로 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종가에 이 플러스로 이제 마감을 해 놨기 때문에 이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랑 똑같이 꼬리 달고 위에 올려놓고 마감. 근데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제가 어떤 확답은 못 드리고, 오늘 지금 3일 연속 그 음봉으로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위에다가 이제 붙이는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한 번만 여기서 이제 올라주기만 하면은 10%만 올라도 지금 신고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이런 조정이 끝나갈 때쯤에 얘가 이제 바톤 이온 받아가지고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갈 수가 있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제 그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도 좀 조심하시면서 혹시 제가 자기가 이제 그 보고 있던 대형주 중에서 이제 2차전지나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